자, 이번에는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 변동. 있어? 이미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 안 나왔었어. 너 다른 데서 풀었을지도 모르겠다. 자,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자, 보세요. 물건이 아니라 물권이야. 물건도 있고 물권도 있고 담보도 있고 되게 많아요. 자, 요거 잘 정리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볼게요. 지문의 양은 많지 않아. 근데 설명을 좀 잘 해볼게요. 자, 모두 잘 들어봐. 첫 번째 단락. 사람이 우리가 살잖아. 뭐가 필요하냐면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 자, 이 자원에 대해서 쪼갭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그냥 자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자원에는 뭐가 있냐면 물건이 있어요. 물건, 그리고 타인의 행위가 있는 거야. 참 시작부터 이상하게 쪼개지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다. 이런 것도 이제 내용 일치할 때 잘 이해해야지.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텀블러와 같은 물건이 필요하기도 하지. 근데 내가 음식을 잘 못해 먹어. 그래서 나에게 밥 해주는 사람도 필요해. 밥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가 필요한 거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자원은. 얘도 자원이야. 사장이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 필요하지. 타인의 행위가 필요한 거야. 사장이 직원의 인력이 필요한 거랑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런데 정리했죠?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의 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이거 내 권리야. 내가 이게 내 거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 거라고 가질 수 있는 권리고 요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자, 이 물건 내 거야. 이 시계 내 거야. 이 자동차 내 거야. 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자, 요거 좀 낯설 수도 있어요.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해? 채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채권하면 빚에 대한 권리로만 알고 있지. 아니야. 타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생님한테 돈 200원 갚아 라고 내가 요구할 수 있지. 근데 물건을 요구했어? 아니. 현서가 선생님한테 200원을 갚아야 하는 행위를 권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채권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채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채권이 되죠. 거꾸로. 성현아, 저기 옆에 동대문파 좀 쓸어와. 봉투 갖고. 그래서 성현이한테 1억을 딱 줬어요. 이미 줬지. 줬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동대문파 두목부터 해서 다 쓸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요즘에 저기 삼식이 삼촌을 보냐고. 너희들 뭐 그런 거 못 보는구나. 공부하느라고. 삼식이 삼촌 알아? 아이, 공부만 하는 놈들. 송강호의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엄청 재밌다. 혹 빠진다, 혹 빠져.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요구할 수 있냐면 1억을 줬으니까 동대문파의 조폭들을 너가 해치워야 되는, 내가 그걸 시킬 권리가 있는 거야. 너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민법에서 이렇게 권리가 발생해요. 이렇게 권리가 민법에서 이 권리가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뭐 하냐면 권리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권리가 A에서 B로 이전되기도 합니다. 권리의 형태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없던 권리가 생기죠. 이런 것도 이거야. 이게 1,000원짜리 커피인데
성현이가 쏟았어.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그러면 1,000원짜리 커피를 그대로 할지 1,000원을 물어줄지에 대해서 너가 쏟은 행위 때문에 권리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건 발생이지. 근데 1,000원을 갚았어. 그래서 권리가 소멸됐어요. 그치? 근데 나 말고 이거 지은이한테 줘. 그럼 권리가 이전되겠죠. 그치? 이런 것들이야. 자,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인 거야. 이거 계약의 정의야, 얘들아. 계약이 뭔지 아니?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합의하는 게 계약이에요. 야, 계약서 쓰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다 알죠? 근데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발생을 하려면, 권리가 사라지려면, 권리가 이동하려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엔 합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뒤에 가면.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야. 이해가 안 될까 봐 예를 듭니다. 채권이 발생했어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지은이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채권이 발생한 거야. 그치? 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지은이는 뭐가 발생한 거야? 채무가 발생한 거지. 채권은 권리고 채무는 의무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죠. 10,000원 빌려줬다. 자, 물권인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소유권자의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의 계약도 필요한 거야. 두 가지가 있죠. 봐라. 채권 발생과 관련해서는 뭐가 필요해? 채권과 채무자의 계약이 필요하고요. 물건이 생긴 게 아니라 옮겨졌다면 파는 사람을, 넘기는 사람을 양도인, 그리고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죠.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그럼 내 집이라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겠지.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죠. 그럼 뭘 줘야 돼? 양수인은 그냥 받아? 양도인에게 돈을 줘야 되겠죠. 그 사이에 국가는 양도세를 빼먹는 거죠. 그게 양도세예요, 그게. 자, 오케이.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자, 이거는 흐름을 쭉 타야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좀 전에 첫 번째 단락에서 뭘 얘기했지? 채권의 변동은 계약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양도 양수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 채무의 계약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자, 이번엔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모두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공시 방법도 갖춰져야 해요. 공시 방법. 자, 이게 뭐냐? 선생님이 지윤이한테 10,000원 빌려주면 너 10,000원 언제까지 갚어? 이자는 이렇게 하고 계약서 쓰면 되지. 그럼 난 채권자가 되고 지윤이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집 파는 얘기했죠. 그러면 집을 팔 때 파는 사람이 양도인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되죠. 그럼 그게 계약이잖아. 근데 추가로 얘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 이런 집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물건에 대해, 부동산의 집도 아파트도 물건이야, 얘들아. 물건에 대해서 누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뭔지 아니? 등기소 있죠. 여기 등기소는 어디 있는 줄 알아? 남양주 등기소가 있어요. 여기서 남양주 등기소. 자, 볼래요? 남양주 등기소. 아직 너희들은 성인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저 국어선생 재산이 얼마나 될까? 하면 돼. 그래서 현서가 와서
저요. 요 사람 재산 얼마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지직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줘요. 그게 등기소야. 그럼 난 너무 부끄럽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맨날 인터넷 기사 이렇게 보면 저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아? 뭐 김태희 B 건물이 뭐 100억 주고 사는데 200억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니? 기자들이 그냥 알아보면 돼요. 그것도 등기소 아무 데나 가도 돼. 제주도 가서 알아봐도 서울에 있는 거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쉽게 뜨는 거죠. 그러면 감춰야 되지 않을까? 바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재산이 법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공시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뭐야,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겠지만 봐봐. 만약에 인기 연예인 A씨가 50억을 주고 빌딩을 3년 전에 샀는데 지금 100억이 됐어. 그럼 3년 동안 50억 번 거지. 그러면 그 연예인이 그럴까? 너 어떻게 창피해 50억이나 벌어서 그러겠냐고. 나 잘났다가 된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저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권리야, 권리.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잘 보세요. 예컨대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이런 물건, 대체 이게 누구 집일까? 그리고 이 집은 얼마일까?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을까? 퍼센티지를 갖고 있을까? 라는 것을 등기로 공시된다는 거예요. 등기. 등기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지? 그치? 자, 보세요. 이 공시 방법, 즉 이 등기는 뭐냐면 물권 변동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 물권에 대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 봐봐. 보세요. 이거 잘 봐봐. 요거 잘 봐야 돼요. 잘 봐. 부동산이 아니면 얘기할 수는 없어요. 봐봐. 만약에 다현이가 집에서 이렇게 엄마 화장대를 딱 열었더니 다이아가, 이만한 물방울 다이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은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등기 안 해. 국가가 이걸 안 해줘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만 해준다고. 봐봐. 아까 지훈한테 선생님이 10,000원 빌려줬잖아. 10,000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10,000원 갚어. 1년 동안 이자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관계가 있으면 나는 채권자가 되고 지훈이는 채무자가 되잖아. 그치? 이거를 성현이가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둘만 알면 돼. 부동산이 아니면 둘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은 당사자만 알면 돼요. 근데 공시방법,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땅, 이 건물, 이 아파트는 내 거다라고 해서 내 거다라고 알리는 권리란 말이야. 등기는. 내 재산이 많으면 뿌듯하죠. 그래서 얘들아 잘 보세요. 공시방법, 즉 등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라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그래서 등기는 권리야.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등기는 권리입니다. 권리. 이 땅 내 거야. 이 집 내 거야. 이 아파트 내 거야.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공시방법, 그냥 등기 같은 말이야.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고, 채권 채무관계는 남들이 알 필요가 없어서 둘만 알면 돼요. 당사자들만 알면 된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죠?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 뿅. 자,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계약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요게 중요한 게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되게 슬픈 일입니다. 뺏기는 거예요. 자, 뭐냐?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률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는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요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선 두 번째. 색깔을 좀 달리 해줄게요. 요거 잘 보셔야 돼.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 나 팔고 싶지 않은데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또 두 번째,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또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는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 빨리 대답해봐. 공시 방법 뭐야? 빨리. 등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특히 신고들 잘 들어봐. 모든 사람 잘 들어봐.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여기서는 이게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안 나왔는데 학교 시험 문제든 만약에 이게 연계돼서 나오면 분명히 사례가 나올 거예요. 사례가 뭐가 나올 거냐면 요 사례가 나올 겁니다. 막 A, B 사람 막 그리고 나올 거예요. 봐봐. 예컨대 이 집이 A 거예요. 근데 A가 B한테 빚을 졌거든요. 근데 기간 안에 빚을 갚지 못했어. 그래서 돈 내놔 이 자식아 그랬더니 돈이 없어. 안 주네. 그래서 어디한테 가냐면 법원한테 가요. 쟤가 돈 안 줘요. 그래서 안 줘? 야 빨리 줘.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야 그럼 법원이 판결 내린 거야. 네 거 팔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 이건 또 여기 없는 말이지만 강제 집행을 해요. 이런 거 살면서 안 해봤죠? 제가 이런 쪽은 잘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하는 거예요. 야 경매가 얼마나 슬픈 줄 아니? 이게 10억짜리 집이야. 근데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지. 근데 법원이 그냥 팔아 새끼야 그래갖고 이게 시세가 안 좋을 때 내놓으면은 그냥 어이없이 똥값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법원이 일단은 얘들아 아파트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하잖아. 그거 다 뭐니? 시중보다도 높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높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법원은 쿨하게 그냥 공시지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는 대부분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일단 뭐 5, 6억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프리미엄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거 살 사람 그러면 5억 1천이요. 5억 2천이요. 5억 5천이요. 없어? 5억 5천 이래버리는 거예요. 집주인과 상관없이. 그러면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10억짜리 내 집이 5억 6억밖에 안 되는 거야. 거지되는 거죠. 그러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경매하는 거야. 그럼 법원이 오케이 팔아 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얘를 시장에 내놨어요. 경매 시장에. 그래서 C라는 사람이 나 이거 살래요. 헐값에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너 매각대금 줘. 법원에다가 내는 거예요. 돈을. 헐값의 돈을. 그래서 얘들아 혹시 주변에 그런 거 들어봤어?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경매만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싸게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는 순간 이 소유자는 C가 된다고요.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C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또 부동산 소유자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는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A가 죽었어. 그러면 A의 아내, 뭐 배우자, 뭐 스몰 a, 스몰 b, c, d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사람이 죽었으니 소유할 수 없잖아. 그럼 그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상속하는 거야. 이처럼 두 가지다 얘들아.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첫 번째, 법원이 그 해당 건물을 강제 경매에 매각했을 때,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집 주인이 죽었을 때, 이럴 때.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이건 법률에 의한 거잖아요. 법률에 의한 거잖아.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시 방법, 즉 등기를 갖출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이건 내 거다라고 상속분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설명해 볼게. 요 집이 팔리니까 이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A가 죽었어. 그러면 슬퍼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씩 하겠죠. 재산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 아빠 생각해보니 이거 아빠 집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형제예요.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 이렇게 삼형제가 모인 거죠. 야 이거 아버지 건데 형이 가질게. 에? 그럼 이제 싸우는 거죠. 네가 이 새끼야 형이야. 네가 우리한테 맨날 해주기 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니? 자, 얘가 남자야. 얘가 여자야. 막내가 남자야. 싸움이 일어나겠죠. 야 장남 내가 할게. 오빠가 뭐라고 막 그러겠지. 형이 뭐라고 막 이러겠지. 그러면 너는 여자니까 야 우리가 40 먹을 20만 먹어. 뭐야 이 미친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여자가 덜 먹었어요. 이거 바뀐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법원은 이거 갖다가 막 싸우고 그러면은 야 이 새끼들 니네 33.3%씩 해. 근데 33.3%라는 권리를 법적으로 얘네들이 확보하고 싶잖아.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요. 법원 가서 남양주 등기소 가서 세 사람을 꽝꽝꽝 찍어서 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33.3%예요. 하나 웃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이게 뭐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서 몇 개 한 게 있어요. 아버지 이거 잘 쓸게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슬프지만 있었어. 니들 몰라 아직. 그거 슬프기도 한데 희망도 있고 그래요. 이상하지? 역설적이지? 이거를 막을 수 있겠구나. 이걸 그랬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아버지가 그래도 70년 넘게 사셨는데 이런저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도 미처 까먹고 계셨던 뭐 예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이렇게 하거든. 신고를 이렇게 하면 사망 신고를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나름대로 할 거 다 했는데 갑자기 1년 정도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국민은행이라고. 진짜 국민은행에 전화 온 거예요. 네, 누구누구 씨 아들분이시죠? 그래서 네. 아니 아버님께서 사망신고 등록되셨는데 아버님께서 찾지 않으신 예금이 조금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를 또 떠올리면서 아버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네, 그거 뭐 이렇게 목소리도 좀 사람이 못된 게 좀 네, 저희 아버님 맞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이게 간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가 못 찾는데. 왠지 알아? 우리 아버지한테 자식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됐는 거야? 동생이랑 같이 와서 같이 나눠 가지라는 거야. 50대 50으로.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요.
잘 들어봐야 이거 예시로 나올 수 있어. 캐나다에 있어도 그러면 저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럼 절반이라도 줘요. 뭐 그냥 그랬거든요. 왜? 추하지. 절반이라도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금 금액이 하나의 물건이야. 예금을 쪼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야 10,000원인데 야 5,000원 슈퍼 가서 거슬러서 바꾸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상속으로 남긴 얼마더라? 1,600만 원인가? 이거를 내가 미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선생님 동생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정말로. 그거 혹시 앞으로 나오는 거 있으면 오빠가 다 가져도 돼 그래요. 고마워 그냥 그랬죠. 니들 이거 너희들 그냥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나온다. 그냥 나와요. 야, 고맙다 자식아. 응? 그리고 나서 그날 뭐 이렇게 사죠. 근데 동생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가끔 오는데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창피한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을 치렀는데도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나왔다. 너 나랑 형제인데 둘이. 오빠 너 그냥 그 비행기 티켓만 끊어주면 돼 그런 거야. 그게 얼마나 비싸. 그래 뭐 이렇게 야 뭐 오빠가 비행기 야 너 오빠를 뭘로 보고 그래? 이렇게 여기에서 야 이만큼 한 거죠. 이만큼 주면서 야 이만큼 이렇게 한 거야. 동생은 이런 거 세상에 연예인 걱정과 선생님 여동생 사는 걱정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 엄청. 걔는 잘 살아서 상관. 오히려 오빠 그거라도 이렇게 어떻게 오빠 뭐 보태서 그래 고맙다. 그리고 오빠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뭐 이런 것도 하죠. 약간 허세도 하죠. 야 오빠가 뭐 이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인마 한국에서 아버지 뭐 이렇게 다 해야지. 그럼 가 뭐 이렇게 한 거죠. 그걸 못 깨요. 아버지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받으신 거야 까먹고. 근데 거기서는 보험금을 받으라고 한 거야. 심지어 받으라고 이제 우리 집으로 우편이 와요. 그 이후에 이사 갔는데도 다 찾아서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져갈 시간이 없어요. 그때 나도 못된 게 뭔지 알아? 큰 돈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언젠가 갈게 했더니 포기를 못해요. 국가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맡게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어떻게 해준지 알아? 동생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럼 지급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동생 한국 오면은 막 손잡고 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려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몇 개. 아직 못 받았지. 근데 오면은 받을 수는 있는데 그 확인을 캐나다로 보냈다가 뭐 이런 거 이지랄 해야 돼요. 그거 하느니 뭐 당장 뭐 그거 뭐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오면은 야 이거 어디서 야 이거 한국에 어서 한국 오랜만이지.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야 너 도장 꺼내 이 녀석아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 올지. 그리고 코로나 때 다 힘들었잖아. 힘들 때 이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 못 오는 거야. 야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엄청 원망했지. 이 바이러스 새끼들 뭐 이런 거 했죠. 근데 끝나니까 또 이제 바쁘고 뭐 근데 그 국가에서 나오는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한 줄 아니? 그거는 그 보험 특약상 이렇게 자식의 일부만 동의하면 그걸 반 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받았어요. 어차피 받았어요. 그래서 멋있게 그거 뭐 동생이 오면 알아서 가면 되지 하겠는데 그때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토스 번호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했죠. 갑자기 창피하네. 근데 이거를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불안하지 않아? 형은 가장 큰 형 힘이 세. 맨날 할까봐 걱정되니까 요
야야야 누나 가서 우리 등기하자. 그래서 형 데리고 오빠 데리고 와서 이 집은 33.3, 33.3, 33.3 쪼개놔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럼 한 사람이 이걸 못 팔아. 우리 집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 내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선생님 집은 내가 못 팔아요. 선생님 아내도 못 팔아. 등기에 안동욱 50%, 김은영 50%로 돼 있어요. 그거 못 팔아. 너 그게 뭔지 아니? 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차가 내 차의 지분이 99%고요. 1%는 선생님 아내 거예요. 내가 1% 때는 못 팔아요. 그 선생님 아내 차는 99%가 지 거고 1%가 나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난 너 못 믿어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보험사에서 권해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내가 모는 차에 다 내 이름인데 내 거잖아. 1%가 끼어 있는 거야. 아내가. 귀엽게 요만큼 있는 거예요. 한 핸들 정도 하나는 있는 거야. 핸들 정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다 모두. 자, 뭐 그런 거래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물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중요하죠. 이거 얘기하려고. 얘들아 이제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 이해됐지? 법률에 의한 건 이해됐죠? 법률이 아니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법률에 의해서 어떤 거? 공시 방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얘기했고요. 법원에 강제로 매각되거나 집주인이 죽거나. 자, 이번에는 물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종류 중에 이 지문은 담보 물건만 얘기합니다. 근데 담보가 뭔지 알지 않니? 대충? 근데 이거를 또 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이게 개념이에요. 그 물건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전 채권과의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야. 내가 지윤이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근데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지윤이의 필통을 내가 일단 갖고 있는 거야. 내가 필기구가 없어서 필기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잖아.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면 필통을 안 줄 거니까. 자, 이거 예상 문제도 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건 소유권과 다른 거예요. 담보물건과 소유권은 달라. 내가 지윤이가 선생님한테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일단 걱정돼. 필통 내놔 한 거죠. 그럼 필통은 담보물건이에요. 근데 내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과 구별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요약해서 얘기해 줄까요? 자, 봐봐. 지윤이가 선생님한테 10,000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10,000원을 갚는 순간 담보물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갚았잖아 다. 근데 1,000원을 갚든 9,900원을 갚든 10,000원을 못 갚잖아? 그럼 담보물건은 계속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 갚아야지만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담보물건은 금전지급이라는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채권의 실현. 금전채권의 실현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윤이가 선생님한테 10,000원 갚음이에요. 지윤이가 선생님한테 10,000원을 갚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을 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난 이 필통을 쓰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걸 팔아서 판 돈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메꿀 거야 라는 거예요. 법원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팔아서 그걸로.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이것도 잘 봐야 된다. 이때 동일한 채무자가 있어. 나 말고 성현이도 있었어. 다현이도 있었어. 나 10,000원. 선생님 지윤이한테 받을 돈 10,000원. 성현이 5,000원. 다현이 5,000원이야. 그러면 지윤이는 총 20,000원의 채무가 있는 거지. 근데 필통을 팔았더니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니? 어떻게 돼야 돼? 빚은 20,000원인데 필통은 10,000원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받아야 돼? 5,000원밖에 못 받아요. 얘는 2,500원, 2,500원을 받는 거예요. 다 못 받지. 나머지는 못 받는 거야. 소위 띠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을 또 걸면 돼요. 근데 힘들죠. 선생님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돈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소송을 했거든요. 재판을. 재판비가 수천만 원 들었어요. 수천만 원 들었는데 다 이겼어. 아 별거 아닌 것 같다. 이 나쁜 놈들이 나한테 사기 쳐먹으려고 하다가 다 졌어요. 그럼 나는 이기긴 이겼으나 수천만 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 비용을 진 쪽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놔 그랬더니 안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은행 계좌에 쫙 거는 거예요. 그럼 돈이 생기는 대로 신고가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은 바보야? 현금으로 사는 거죠. 계좌 말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근데 요거 중요하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변제권. 졸라 중요해 이거. 봐봐. 얘들아 잘 보세요. 자, 지윤이의 총 부채는 2만 원인데 필통을 법원에서 강제 매각했더니 10,000원이 나왔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례해서 받게 되니까 나는 5,000원이고 2,500원이고 2,500원밖에 못 받는 거야. 절반밖에. 선생님 어떻게 한 줄 아니? 근데 너는 10,000원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성현이와 다현이가 무시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 거. 담보물권은 이런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를 위해서 물권의 성질을 갖춰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 선생님 설명 들으면 됩니다. 봐봐. 지금 지윤이가 2만 원의 총 부채가 있는데 필통 담보물권을 팔았더니 10,000원밖에 안 생겨서 비례해서 받으니까 선생님은 5,000원, 성현이는 2,500원, 다현이는 2,500원이야. 근데 내가 우선 변제권이 필요해.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받을 사람이 지윤이한테도 내가 다 받아야 되겠어. 우선적으로. 그리고 얘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성현이를 설득해야 되고 내가 다현이를 설득해야 돼요. 이게 그 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대신 뭐야? 그래도 돼라고 허락하면 되죠. 근데 누가 허락해 주겠어? 내가 우리 집에 식구가 아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럴 만한 법적인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담보물권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권들이 가지는 일반적 성질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자, 보세요. 이걸 아까 살짝 설명했던 건데 어떤 고유한 특성이냐면 담보물권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를 필통을 쓰려는 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담보물권은 빚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액을 다 갚잖아? 그럼 자동 소멸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둘째,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9,990원까지 갚았거든요. 그런데도 10원을 안 갚으면 담보물권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담보물권의 대상은 자 만약에 이런 거야. 필통이 사라졌어. 필통이 만약에 이거 좀 의인화를 잠깐 해볼게. 필통이 다쳤어요. 필통이 아야 해서 필통이 다쳤어. 그러면 필통이 또 보험을 들어놨네.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야 해서 필통은 못 쓰게 됐는데 대신 보험금을 받았지. 그 보험금이 필통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통 자체가 아니라 필통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물건이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바로 담보물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예를 잘 드러났네요. 담보물인 집이 불타 없어졌어. 근데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그럼 보험금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담보물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담보물권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돈을 다 갚아야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너무 설명이 길었다.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길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에는